불과 20년 전만 해도 트로마틱 브레인 인저리, 외상성 뇌 손상이 가져온 정서 인지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치료 후 혹은 환자 개인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오는 작은 부작용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죠. 2012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5,400에서 6천만 명의 TBI 환자가 발생하며 그중 220에서 360만 명은 중증 환자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첨단 의료 설비를 이용해 환자의 각종 신체 데이터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의 심리학적인 인지라고 생각했던 정서 변화가 대뇌의 생리적인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는 TBI 환자들의 정서 인지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변화의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TBI 환자의 외상 후 정서 인식에 대한 개입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TBI 환자들은 TBI 때문에 초조함이 생길 수 있으며 TBI 이후 초조함으로 인해 다른 인지 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서 인식 능력을 예로 들어보죠.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했을 때 TBI 환자들은 분노, 공포,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팀 프로그램에 참여한 25명의 환자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선물은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오늘은 뭐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면 번거롭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즐겁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특별한 장소가 생각났는데 여기서 조금 멀어요. 나와 함께 가줄래요?
저기 가서 잠시 앉을까요? 원래 여기에는 옛날 서양식 집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얼룩무늬의 흰색 벽돌집인데 지붕에는 붉은색 기와를 올렸죠. 여기는 산 중턱이라 바람이 자주 불어요. 특별한 날에는 처마 밑에 하얗고 파란색의 깃발을 줄줄이 매달았어요. 바람이 불 때 정원에 앉아서 보면 참 예뻤죠. 밖에 대문을 열면 바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왼쪽에 작은 화단이 있었죠. 다만 주인이 늘 바빠서 종종 물 주는 걸 까먹곤 했어요. 그래서 꽃들이 그다지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 집의 문이 바로 당신 앞에 있고 가끔 문을 열 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나죠. 거기는 평범한 현관이에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왼쪽은 주방이에요. 주방은 조금 작지만 주방 용품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게다가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나죠.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저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고만 말해두죠. 분명히 레시피에 적힌 대로 완벽하게 계량해서 냄비에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하지?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늘 바빠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거기는 평범한 현관이에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은 거실이에요. 거실이긴 하지만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죠. 사실 서재에 공간이 모자라서 조금씩 거실로 꺼내다 보니 저렇게 꽉 찼어요. 거실 중앙에는 아주 부드러운 소파가 있어요. 가을에는 햇빛이 창문을 통해 소파를 비췄어요. 소파 맞은편에는 아주 귀중한 축음기가 있어요.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클래식을 들으려고 특별히 산 거예요. 사실 가장 편안한 자리는 거실 창문 옆에 있는 흔들 의자예요. 흔들 의자의 크기는 이 집의 남자아이에게 딱 맞았어요. 책을 보다가 피곤해지면 몸을 돌려 책을 끌어안고 잠을 청하기에 아주 좋았죠. 날씨가 좋을 때면 흔들 의자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거기는 평범한 현관이에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앞쪽은 식당이에요. 주방에 비하면 크지만 장식이 단순하죠. 가족 중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식당엔 식탁과 의자 3개가 전부예요. 그런 규칙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남자아이와 저녁을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면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꼭 풍성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평범한 현관이에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거실을 가로지르면 계단이 하나 있는데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나요.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거실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정답이에요. 어쩌면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긴 가정집이 아니라 서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은 기능적으로 잘 활용했을 거예요. 여기가 서재랑 가까우니까요. 책을 보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다시 작은 거실에서 계속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서 큰 거실에서 다시 보는 거죠. 작은 거실 왼쪽에는 긴 복도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은 큰 침실이고 끝에는 좌우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어요. 오른쪽은 서재예요. 안에는 자료가 많은 편이고 책장에 있는 책들도 대부분 전공 서적이죠. 그 시절 남자아이는 책에 적힌 단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커다란 영한사전과 영영사전을 가지고 책을 읽곤 했어요. 17살 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남자아이의 방이에요. 아니요. 남자아이의 방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부모님은 남자아이가 너무 책만 읽는 걸 원치 않으셔서 방에서 책 읽는 걸 금지했거든요. 사실 베개 밑에 책 두 권을 숨겨두긴 했죠. 여기는 그냥 평범한 방이에요. 침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죠. 게임용이요. 장기나 체스 혹은 원소 조합 카드 게임 같은. 왜냐면 특별한 점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눈 뜨지 말아요. 남자아이의 방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눈을 떠요. 남자아이의 방에 있는 테라스에서는 이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봄날 밤의 산과 들에는 반딧불이가 있는데 숲의 비밀 같다는 느낌이 들죠. 여름날의 거리는 무척 시끌벅적해요. 어르신들은 길가에서 장기를 두고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거나 전망대에 올라가 몰래 폭죽을 터뜨리곤 해요. 가을에 우기가 오면 빗물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는 정말 듣기 좋아요. 온 세상이 그 소리에 젖어들며 안개가 자욱해지죠. 겨울에는 눈이 잘 오지 않지만 가끔 아주 작은 눈꽃이 떨어지기도 해요. 남자아이는 종종 온 산이 눈에 뒤덮이는 상상을 하고는 했어요.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항상 남자아이에게 이 세상은 매우 넓고 비밀도 많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만나고 좋아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온종일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일을 하게 되네요.
그건 왜요? 그럼 당신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그녀가 되고 싶었던 모습일 거예요. 만약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기쁨과 고난, 그리고 슬픔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사랑도. 너무 먼 옛날이네요. 음? 그건 왜요? 그래요. 올해의 소원을 정했어요. 소원만 빌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당신 가방에 이렇게 많은 걸 숨겨두고 있었군요. 고생했어요. 1년이 365일인데 60칸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나에게 당신은 화려한 색채 그 이상이에요.